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나뭇잎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수업 자료로 그린 나뭇잎들인데요. 디테일하게 면을 쪼갠 테크니컬한 그림도 있고요. 이 그림은 스케치 없이 손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인데 수채화의 특성과 개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케치 없이도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수채화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기 좋을 법한 가볍게 그리기 좋은,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만은 않은 가을 나뭇잎을 함께 그려보려고 해요. 팔레트 준비했고요. 붓은 하원붓 세트와 그의 여러가지 붓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세 가지만 골라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이는 RCG 중목입니다. 종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우선 가운데 중심 인맥을 먼저 연하게 그려주세요. 잎이 끝나는 부분을 표시해 주고요. 잎의 큰 라인을 띄엄띄엄 표시해 줍니다. 수채화 스케치는 샤프가 편해요. H심입니다. 그런 다음 큰 라인에 맞춰서 잎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저랑 형태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날씬한 잎도 괜찮고 조금 더 넓은 잎도 괜찮고 되도록 선을 여러 번 긋지 말고 저처럼 한 번에 긋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잎 자루 부분까지 그려주면 스케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인맥은 나중에 붓으로 그려줄 거라서 지금은 그리지 말고 인맥이 그려질 부분을 눈으로만 대충 떠올려 보고 떡지우개로 살살 굴려서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채색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색상표를 준비해 주세요. 팔레트에 짜여진 물감이 눈으로 보이는 색상과 실제 칠했을 때 색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색상표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붓에 물을 묻히고 옐로우 워커와 네이블스 옐로우를 함께 풀어주고요. 네이블스 옐로우가 없다면 옐로우 워커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모두 풀어둘게요. 번트 시에나, 번트 엄버, 올리브 그린, 리프 그린. 우선 물을 발라요. 전체 종이에 물을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촉촉하게 유지될 정도로 물칠을 해주는데 외곽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색상 들어가면서 외곽 정리해줄 거라 가운데 부분들이 칠하면서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연한 색부터 외곽 정리해주면서 들어갑니다. 물감 칠할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에 물이 많다 싶으면 물을 살짝 빼주고요. 외곽 정리해주면서 들어가고 있죠. 입자루는 살짝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해주고 이어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올리브 그린이 묻은 붓 그대로 번트 엄버랑 섞어서 과감하게 툭툭 올려주세요.
이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나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마른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물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고 따라 하실 때에는 색상만 보는 게 아니라 종이에 물이 올려진 이 느낌을 잘 봐주세요. 너무 뿌옇게 퍼지는 건 색이 연할 수도 있지만 물이 너무 많아서 사방으로 다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썼던 색상들 이용해서 가을 나뭇잎 특유의 이 점박이 느낌들도 살짝씩 살려줄게요. 이만큼 따라오셨으면 마르기까지 옆에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중심 인맥 그려주고 잎이 끝나는 부분 설정해주고 외곽 부분 라인 잡아줄게요. 이제 디테일한 라인들 그려주고 이렇게 벌레가 파먹은 듯한 이 구멍도 살려줄게요. 지우개로 돌돌돌돌 팔레트에 추가로 라이트 레드, 반다이크 브라운 풀어두고 좀 전에 썼던 색상들이랑 같이 채색해 볼게요. 물칠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제일 연한 옐로우 오커로 전체 외곽 다듬어 가며 그라데이션 해주는데 종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좀 과감하게 라이트 레드로 툭툭 건드리면서 조금 더 진한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이런 부분도 살려주고요. 이렇게 구멍 난 부분, 잎이 상한 부분부터 색상이 진하게 바뀌거든요. 중간 잎맥 부분도 살짝 건드려 주고요. 군데군데 올리브 그린도 올려주고 입자루까지 채색할게요. 입자루 부분이 깔끔하지 않아서 좀 다듬어 줄게요.
잘 보셔야 하는 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물이 많아지면 럼백 현상이라고 굉장히 보기 싫은 물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빼서 외곽 정리해주면서 군데군데 톤을 올려줘야 한다는 점. 그 점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말려볼게요. 예쁘게 잘 말랐고요. 그라데이션도 아주 잘 나왔어요. 럼백 현상도 없이 깔끔하게 색상이 잘 섞인 모습입니다. 이제 인맥 그려주고 군데군데 가볍게 디테일만 살짝 살려서 마무리 해볼게요. 붓은 1호, 2호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얇은 선을 내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서 우리 입문자분들은 1호로 먼저 그려보세요. 색상은 좀 전에 썼던 색상들 있죠. 그 색상들 조금씩 섞어서 그대로 사용해 줄 거거든요. 인맥을 그려줄 때에는 여기서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입자루 부분부터 그리는 게 라인이 더 예쁘게 나와요. 인맥 그리기 전에 연습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살짝 뜨게. 그러면 끝부분이 얇게 나오거든요. 이 연습을 먼저 하고 인맥을 그려주세요. 끝부분은 힘을 빼서 싹 빼준다는 느낌으로. 다음 작은 인맥들도 그려주는데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돌려서 반대편도 살짝 엇갈리게 그려주세요. 더 작은 인맥도 그려주고요. 마지막으로 가을잎들은 점박이들이 또 있거든요. 이 점박이들을 그릴 때에는 물이 좀 있어야 예뻐요. 물이 있어야 말랐을 때 예쁘게 마르거든요. 조금씩이지만 색상 변화도 살짝 주고요. 옆에 잎도 인맥부터 다시 그려줄게요. 기존에 썼던 색들 그대로 물이 많다 싶으면 물을 살짝 빼서 그려주세요. 인맥을 그릴 때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예뻐요. 톤을 한번 확인하고 그려주는 게 좋겠죠? 계속 편한 각도로 바꿔서 그려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좀 전에 배웠던 싹 빼주는 느낌으로 물 많은 상태 그대로 떠와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대로 말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을잎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점박이까지 디테일을 살려서 그려봤는데 어때요? 예쁘죠? 오늘 썼던 색상들 칠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을잎도 잘 보면 조금 더 올리브 느낌이 나는 색, 조금 더 오렌지 느낌이 나는 색, 혹은 붉은빛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색상들을 우리 입문자분들께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다른 예쁜 가을잎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됐고요. 이렇게만 봐도 색상들이 너무 예쁘네요. 한 가지 색만 썼을 때도 예쁘지만 함께 섞였을 때 그 조화가 더욱 풍부하게 나오죠. 자, 그럼 오늘의 그림 끝!